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처리가 무산됐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민주당은 재추진 입장인데 관련돼서 국회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 국회법 위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석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철회를 받아줬어요. 땅땅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국회의 어떠한 의제가 보고가 되고 부의가 되고 상정이 되는 세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보고만 됐으면 이거는 의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철회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는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된 거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 의안을 발의한 쪽에서 철회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상정된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긴 어렵다. 전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상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불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판결까지 기다린다. 네. 근데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을 통해서 결정 내린 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었나요? 이거 거의 결정 안 합니다. 저건. 왜냐하면 어차피 상권 분립이 엄격한 나라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까지 받아준 사안에 대해서 이거 법 위반 맞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회는 그냥 헌법재판소에 맨날 문턱 닳도록 그냥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의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냥 그 당이 발의한 쪽에서 철회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사무처 유권 해석과 국회의장이 본회의 열지 않아도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또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회의 열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거 못 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회의 열면 간단하게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논란이 커지는 거죠.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또 정기 국회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도 냈습니다. 김상환 평론가께서는 국민의힘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동관 한 명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법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그리고 과거 홍보수석 시절에 있었던 언론 장악 문제, 그리고 그걸 또 그대로 반복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명예훼손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일종의 방송통신위원회란 기구의 성격 자체를 다 형이화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만드는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기관을,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정부의 독임제 기구가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합의제 기구 형태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든 게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란 사람이 아까 제가 국기문란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통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구성을 안 한 상태에서 2명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더 이상 임명할 생각도 안 하면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다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 의견을 우리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합의제 기구 성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게 위법적 상황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가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정의도 안 내려진 상황에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방통심의위원회
가짜뉴스 무슨 전담 신고센터 같은 것도 설립하고 방심위 내부에서 변호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심의 그 언론 보도를 심의할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좌천시켜 버리듯이 다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고센터인가요? 거기에 직원들이 파견 갔다가 나 이거 나중에 처벌받을 것 같아요. 다시 되돌려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읍수하고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방통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만한 사안인데 야당 입장에서 탄핵 추진한다고 해서 이 사람 한 명 살리겠다고 그게 등가성도 없, 평가 자체도 불가능한 네네. 이른바 노랑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라고 하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향하는 법안 그거를 방통위원장하고 맞바꿔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결국은 방송 장악해서 내년 총선 때 우리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동관 위원장이 중요하다라고 여권과 대통령실이 인식하고 있다. 이걸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